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큰 고을에 관상 보는 일로는 이름난 선비가 하나 있었다네. 그 사람의 이름은 허지명. 허선생이라고들 불렀는데 이분이 관상을 보면 백발백중이었다니까. 한양에서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 허선생님이 관상을 보시면 틀린 적이 없다더라. 그분이 대과에 급제할 상이라고 하시면 정말로 급제하고, 장사에서 망할 상이라고 하시면 정말로 망한단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릴 정도였다네. 허 선생은 마을 한복판에 있는 기와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 대문에는 큰 현판이 하나 걸려 있었지. 관천명제. 하늘의 명을 본다는 뜻이었다네. 그만큼 자신의 실력에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지. 오늘도 관상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구나. 허 선생이 방에 앉아 수염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네. 그의 눈은 예리했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 마치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고. 그러던 어느 봄날,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김진사 댁에서 사람을 보냈다네. 허 선생님, 저희 도련님의 관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김진사의 아들 김용기가 20살이 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을지 궁금하다는 거였지. 김용기는 정말 잘생긴 청년이었다네.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얗고 눈도 크고 그야말로 천하의 미남자였지.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 제 관상을 좀 봐주십시오. 김용기가 공손하게 인사했다네. 비단옷에 갓을 쓴 모습이 그야말로 귀공자 같았지. 허 선생이 김용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네. 이마가 넓고 반듯하구나. 이것은 지혜로운 상이다. 눈이 크고 맑으니 이것은 인덕이 있는 상이고, 코가 오똑하고 콧볼이 두터우니 이것은 재물복이 있는 상이로다. 허 선생의 눈이 번뜩였다네. 특히 이 귀. 귀가 두텁고 귓불이 어찌나 큰지. 이것은 천하의 부자 상이다. 이 소리를 듣고 김진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허허허. 역시 우리 용기는 복덩어리로 태어났구나. 진사님, 축하드립니다. 허 선생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지. 이 아드님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사실 것입니다. 아니, 돈 걱정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조선 팔도의 이름을 날릴 정도로 큰 부자가 되실 상입니다. 정말입니까? 김용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네. 물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관상을 본 사람 중에서 이렇게 좋은 재물복을 가진 사람은 처음입니다. 허 선생이 단언했다네. 김진사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지. 아이고, 허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은 몇 양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마을 끝자락에 사는 가난한 농부 박서방의 아들을 데리고 왔다네. 박서방은 손이 거칠고 옷도 남노했지만 정직한 농부였다고. 그의 아들 박현주는 20살로 김용기와 같은 나이였는데, 아이고, 이 아이는 참 못생겼다네. 박현주는 키도 작고 얼굴도 검고 눈도 작았지. 게다가 옷도 누더기 같았고, 김용기와는 정반대였다네. 허 선생님. 박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
제 아들놈의 관상도 한번 봐주실 수 있습니까? 허 선생이 박현준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네. 이마가 좁고 울퉁불퉁하구나. 눈이 작고 탁하니 코가 낮고 입이 크고. 허 선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 이 아이는 평생 가난하게 살 상입니다. 예? 박서방이 깜짝 놀랐다네. 특히 이 귀를 보십시오. 귀가 작고 얇고 귓불도 거의 없다시피 하니 이것은 재물과 인연이 없는 상입니다. 박현준이 고개를 푹 숙였다네. 그럼 우리 현준이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박서방이 안타까워했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모으기 어려울 것입니다. 차라리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농사만 지으며 살아가십시오. 허 선생이 냉정하게 말했다네. 박서방은 실망해서 몇 푼의 동전을 사례로 내놓고 아들과 함께 돌아갔지. 박현준이 집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에게 말했다네. 아버지, 저는 허 선생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현준아, 사람의 운명이 얼굴로 정해진다면 노력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 힘으로 운명을 바꿔보겠습니다. 박현준의 눈에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네. 김용기는 허 선생의 말을 완전히 믿고 있었지. 허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평생 부자로 살 상이라고 하셨지. 그럼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겠네. 김용기는 하루 종일 놀기만 했다네. 글 공부도 안 하고 장사도 안 하고. 그러다가 친구들과 어울려 도박을 배우기 시작했지. 용기야, 화투 한 판 어때? 그래, 어차피 나는 부자 될 상이라니까 돈 걱정은 없어. 김용기가 자신만만하게 화투를 잡았다네. 처음에는 조금씩 이기기도 했지만 도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점점 더 큰 돈을 걸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은 10냥을 걸겠다. 오늘은 100냥이다. 김용기는 자신의 관상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겁이 없었다네. 그런 아들을 본 김진사가 걱정하기 시작했지. 용기야, 도박은 그만하거라. 아무리 부자 상이라고 해도. 아버지, 걱정 마세요. 허 선생님이 제가 조선 팔도의 이름을 날릴 큰 부자가 될 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김용기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네. 한편 박현준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박현준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네.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집신을 만들어서 장에 내다 팔았지. 아버지, 저는 장터에 다녀오겠습니다. 현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든 집신이 요즘 잘 팔려요. 박현준이 지게에 집신을 잔뜩 지고 장터로 향했다네. 장터에서 박현준은 정직하게 장사를 했지. 이 집신은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질기고 오래 갑니다. 어린 놈이 참 정직하게 생겼네. 하나 삼아. 고맙습니다. 박현준은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친해졌다네. 현준아, 너 참 부지런하구나. 나이는 어리면서 어른들보다 더 성실해. 감사합니다, 김 아저씨.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서요. 그런 마음가짐이면 분명히 성공할 거야. 박현준은 장터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웠다네.
어느 날 한양에서 온 큰 상인이 박현준을 불렀지. 젊은이, 자네가 박현준인가? 네, 그렇습니다. 자네 소문을 들었네. 정직하고 부지런하다고 하더군. 나와 함께 큰 장사를 해보지 않겠나? 큰 장사요. 그렇다네. 나는 한양에서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거래하는 상인이라네. 이 지역의 특산물을 한양으로 가져가 팔고 싶은데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네. 박현준이 눈을 반짝였다네.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이 지역의 좋은 곡식과 과일 그리고 수공예품들을 모아서 한양으로 보내주면 된다네. 물론 자네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돌아갈 것이네. 박현주는 신중하게 생각했다네. 제가 아직 어려서 큰 장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바로 그 정직함 때문에 자네를 택한 것이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네. 김용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도박에 빠진 김용기는 결국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했지. 용기야, 너 또 도박을 했구나. 김진사가 화를 냈지만 이미 늦었다네. 아버지, 조금만 더 해보세요. 허 선생님이 제가 큰 부자가 될 상이라고. 그 관상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고 있잖느냐. 김진사가 한탄했지만 김용기는 여전히 허 선생의 말을 믿고 있었다네. 결국 김용기는 집까지 도박판에 걸었다가 잃어버렸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집이, 이 망할 놈아. 김진사가 기절할 뻔했다네. 반면에 박현주는 어떻게 되었을까? 박현주는 한양 상인과의 거래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네. 현준아, 자네 덕분에 우리 거래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주는 번 돈으로 더 큰 사업을 시작했지. 이번에는 직접 한양으로 올라가서 더 큰 상인들과 거래를 했다네. 이 청년이 경상도에서 올라온 박현준입니다. 오호, 소문대로 정직해 보이는구나. 우리와 함께 전국 규모의 장사를 해보지 않겠나?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박현준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네. 3년이 지났다네. 김용기는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길거리를 떠돌고 있었지. 한 푼만 주세요. 김용기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다네. 옛날에 잘생긴 도련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거지 꼴이 되어 있었지. 김진사도 집을 잃고 친척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다네. 형님,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겁니까? 미안하다. 조금만 더. 김진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지. 반면에 박현주는 어떻게 되었을까? 박현주는 이제 조선에서 손꼽히는 큰 상인이 되어 있었다네. 도련님, 오늘도 한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어떤 분들인가? 박현주는 이제 큰 기와집에 살고 있었고 하인들이 줄을 서서 모실 정도였지. 하지만 박현주는 성공에도 겸손했다네. 아버지,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버지가 정직하게 키워주신 덕분입니다. 현준아, 너는 정말 기특한 아들이다. 박서방도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네. 야,
너 들었냐? 허 선생이 관상 본 게 완전히 틀렸다더라. 정말? 김진사댁 도련님 말인가? 그래. 허 선생이 평생 부자로 살 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지가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어. 헉, 그럼 박서방 아들은? 그 아이는 허 선생이 평생 가난하게 살 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조선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됐다더라. 어머나 세상에. 이 소문이 점점 더 커져서 마을 전체가 들썩거렸다네. 이 소문이 허 선생의 귀에도 들어갔지. 뭐라고? 내가 관상을 잘못 봤다고. 허 선생이 깜짝 놀랐다네.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지금까지 관상을 틀려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소문은 사실이었다네. 허 선생이 직접 확인해 보니 정말로 자신의 관상이 완전히 틀렸던 거지. 허 선생은 큰 충격을 받았다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김용기의 관상은 분명히 부자 상이었는데 허 선생이 밤새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네. 며칠 후 허 선생은 직접 박현준을 만나보기로 했다네. 박현준 도련님, 제가 허지명입니다. 아, 허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박현준이 공손하게 인사했다네. 허 선생이 박현준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지. 이상하다. 관상은 그대로인데.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도련님의 관상은 분명히. 허 선생이 말을 잇지 못했다네. 박현준이 차를 대접하며 말했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제게 가난하게 살 상이라고 하셨을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말인가? 사람의 운명이 정말 얼굴로 정해지는 것일까 하고요. 허 선생이 귀를 기울였다네. 저는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다 보면 좋은 운명을 만들 수 있다고요. 박현준의 말에 허 선생은 큰 충격을 받았다네. 박현준을 만난 후 허 선생은 김용기도 찾아갔다네. 거지가 된 김용기를 길거리에서 발견했지. 용기야. 너구나. 허 선생님? 김용기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지만 허 선생은 한눈에 알아봤다네. 용기야, 어쩌다가 이렇게. 선생님. 선생님이 저는 평생 부자로 살 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김용기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네. 그래서 저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부자가 될 운명이니까 놀기만 해도 된다고. 허 선생의 가슴이 철렁했다네. 도박도 그래서 했어요. 부자 상이니까 돈을 잃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용기야. 하지만 결과는 이 모양이에요. 선생님의 관상이 틀렸던 거예요. 김용기가 울먹이며 말했지. 허 선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네. 집으로 돌아온 허 선생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네.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인가? 허 선생이 자신의 방에서 홀로 생각했지. 관상이란 것이 단순히 얼굴 생김새만으로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는 것일까? 허 선생은 지금까지 자신이 관상을 보며 내린 판단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내가 부자가 될 상이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 정말 노력하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던가? 허 선생이 곰곰 생각해 보니 자신이 좋은 관상이라고 한 사람들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네. 그리고 내가 가난할 상이라고 한 사람들도 정말로 노력을 안 해서 가난했던 것은 아닐까? 허 선생은 점점 혼란스러워졌다네. 며칠 후, 허 선생은 먼 마을의 스승님을 찾아갔다네. 이 노인은 허 선생보다도 지혜로운 분으로 유명했지. 스승님,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무슨 일인가? 허 선생이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네. 스승이 조용히 듣고 나서 말했지. 허 선생, 자네가 지금까지 관상을 볼 때 무엇을 보았는가? 얼굴의 생김새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봐야 할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봐야 하지 않을까? 스승님의 말에 허 선생은 번개를 맞은 듯 했다네. 그리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지. 그렇다. 관상이란 얼굴의 생김새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의지를 보는 것이었구나. 허 선생이 무릎을 쳤다네. 김용길은 비록 좋은 얼굴을 타고났지만 게으르고 욕심만 많았다. 그래서 결국 망한 것이고, 박현준은 비록 못생겼지만 성실하고 정직했다. 그래서 성공한 것이다. 허 선생은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네. 다음 날 허 선생은 다시 박현준을 찾아갔다네. 도련님,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도련님, 제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사과요? 무슨? 제가 도련님의 관상을 잘못 봤습니다. 아니, 관상을 보는 방법 자체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박현준이 고개를 갸우뚱했다네.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짜 관상은 얼굴 생김새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은 비록 얼굴은 못생겼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될 관상이었던 것입니다. 박현준이 감동했다네. 선생님. 그리고 김용기는 비록 얼굴은 잘생겼지만 마음이 게으르고 탐욕스러웠습니다. 그것이 진짜 가난해질 관상이었던 것입니다. 허 선생은 박현준과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김용기를 찾아갔다네. 김용기는 여전히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지. 용기야, 나다. 허 선생님? 또 왜 저를? 김용기가 고개를 들지 못했다네. 용기야, 내가 너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의 관상을 잘못 봤다. 아니, 관상을 보는 방법 자체를 잘못 알고 있었다. 허 선생이 진심으로 사과했다네. 용기야, 진짜 좋은 관상은 얼굴이 잘생긴 게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아직 늦지 않았다. 너는 아직 젊지 않느냐? 허 선생이 김용기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지. 지금부터라도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너도 얼마든지 좋은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다. 김용기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다네. 정말입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고요. 그렇다. 박현준을 봐라.
그 아이도 처음엔 가난했지만 성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큰 부자가 되었지 않느냐.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뭘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 말이다. 허 선생의 말에 김용기가 고개를 들었다네. 허 선생의 격려를 받은 김용기는 다시 일어날 결심을 했다네. 그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김용기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네. 허 선생이 김용기에게 조언해 주었지. 용기야, 처음엔 작은 일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네, 선생님. 김용기는 먼저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얻어 입었다네. 그리고 마을 어귀에서 나무를 해서 파는 일을 시작했지. 나무 사세요. 좋은 나무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김용기를 이상하게 봤지. 저 사람. 김진사댁 도련님 아니야? 맞네. 그런데 저렇게 나무를 팔고 있네? 하지만 김용기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네. 네, 저는 김용기입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일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김용기가 당당하게 말했지. 사람들이 놀라면서도 조금씩 김용기의 나무를 사주기 시작했다네. 김용기가 나무를 파는 모습을 본 박현준이 찾아왔다네. 용기 형님. 박현준? 김용기가 깜짝 놀랐다네. 예전에는 자신을 우러러보던 가난한 농부 아들이 이제는 큰 부자가 되어 있었으니까. 형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어요. 현준아, 나는 너에게 면목이 없다. 김용기가 고개를 숙였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같은 마을에서 자란 사이잖아요. 박현준이 따뜻하게 말했다네. 형님,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맙다, 현준아. 하지만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살아보고 싶다. 김용기의 눈에 의지가 담겨 있었다네. 박현준이 감동했지. 형님, 그런 마음이시라면 분명히 성공하실 거예요. 그날 이후로 박현준과 김용기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네. 박현준은 김용기에게 장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김용기는 열심히 배웠지. 용기 형님,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네, 손님을 속이려고 하면 처음에는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항상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해요. 손님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김용기가 고개를 끄덕였다네. 김용기는 박현준의 조언을 따라서 정직하게 장사를 했다네. 처음에는 나무만 팔았지만 점점 다른 것들도 팔기 시작했지. 나물도 캐서 팔고 집신도 만들어서 팔고. 김용기의 물건은 다른 곳보다 질이 좋네? 그래, 그리고 값도 정직해. 사람들이 김용기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네. 한편 허 선생도 완전히 달라졌다네. 허 선생은 대문에 걸린 현판, 관천명제를 떼고 새로운 현판을 걸었지. 관심제, 마음을 본다는 뜻이었다네. 이제부터는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보겠습니다.
허 선생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했다네. 선생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정직한지, 그것이 진짜 관상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지. 만약 당신이 게으르고 욕심만 많다면 아무리 얼굴이 잘생겨도 망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성실하고 정직하다면 아무리 못생겨도 성공할 것입니다. 허 선생의 새로운 관상술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다네. 1년이 또 지나갔다네. 김용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김용기는 이제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릴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았다네. 용기야,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김진사가 아들을 보며 감격했다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김용기가 효심을 보였지. 고맙다, 용기야. 내가 이렇게 철이 들 줄 몰랐다. 김진사가 눈물을 흘렸다네. 박현준과 김용기는 이제 서로 도우며 장사를 했다네. 현준아,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형님이 스스로 노력하신 결과예요.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지. 김용기와 박현준의 이야기, 그리고 허 선생의 새로운 관상술이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네. 야, 너도 들었지? 사람의 운명은 얼굴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으로 정해진다더라. 그렇다더라. 김용기 봐, 얼마나 달라졌어. 박현준도 그렇고. 결국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구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더 열심히 살기 시작했다네. 게으르던 사람들도 일을 시작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장사꾼들도 마음을 고쳐먹었지. 이상하네. 요즘 우리 마을이 더 활기차진 것 같아. 그러게,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마을 전체가 더 번영하기 시작했다네. 어느 날 저녁, 허 선생이 혼자서 생각에 잠겼다네. 내가 관상을 잘못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것도 하늘의 뜻이었을지도 모르겠구나. 허 선생이 중얼거렸다네. 만약 내가 처음부터 옳은 관상을 봤다면, 김용기에게는 너는 게으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망할 것이다라고 했을 것이고, 박현준에게는 너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성공할 것이다라고 했을 것이다. 허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다네. 그랬다면 김용기는 절망하고 박현준은 우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틀린 관상을 본 덕분에 김용기는 좌절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박현준은 관상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허 선생이 미소를 지었다네. 어쩌면 하늘이 나를 통해서 이 두 젊은이에게 진짜 중요한 교훈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몇 년이 더 흘렀다네. 김용기는 이제 제법 성공한 상인이 되었고, 박현준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대상인이 되었지. 두 사람은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냈고 서로 도우며 살았다네. 어느 날 김용기가 허 선생을 찾아왔다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다는 거냐? 선생님이 저에게 틀린 관상을 봐주신 덕분에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김용기가 정중하게 절했다네. 만약 선생님이 처음부터 너는 게으르니까 망할 것이다라고 하셨다면 저는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주했고 그래서 바닥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그 바닥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허 선생이 감동했다네. 박현준도 허 선생을 찾아왔다네. 선생님, 저도 감사드립니다. 너도? 네, 선생님이 저에게 가난하게 살 것이다라고 하신 덕분에 저는 운명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면 저도 김용기 형님처럼 게을러졌을지도 모르거든요. 박현준도 정중하게 절했다네. 이 일이 있은 후 허 선생의 새로운 관상술은 전국에 소문이 났다네. 한양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지. 허 선생이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었다네. 여러분, 진짜 좋은 관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쁜 얼굴도 아니고 잘생긴 얼굴도 아닙니다. 진짜 좋은 관상은 성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반드시 좋은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얼굴이 잘생겨도 마음이 게으르고 탐욕스럽다면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허 선생은 덧붙여 말했지.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김용길은 좌절을 통해서 성장했고 박현준은 노력을 통해서 성공했으며 허지명은 진짜 지혜를 깨달았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진짜 운명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모든 사람들이 배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지. 오늘 얘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